예. 네. 1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 어, 예. 화면 공유 아직 안 아, 넘어왔네요. 제가 꺼야 되겠네. 예, 예. 예, 확률 공유 풀어놨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네. 화면 공유 잘 보이실까요? 예, 보입니다. 네. 1시 1분이네요. 한 5분만 기다려 볼까요? 아직 신청하셨는 분의 예, 3분의 1 정도가 들어왔는데 예. 한 5분 정도만 기다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셨는 분들이 직장에 다니시는지 혹은 대학생들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타임리 캠퍼스 관심 가져주시고 예, 오늘 오픈 세미나에 예, 참석해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이 되는 그런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타임리 예, 김대환 대표입니다. 제 소개 먼저 하고 타임리 캠퍼스 소개해드리고 오늘 세미나 맡아주시는 알론님께 예, 그 다음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알론님 전체 목소리나 뭐 여러 가지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예. 타임리 캠퍼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하셨던 그 세미나가 오늘 이제 개발자 캠프로 하는 거에 전체적인 요약이 될 텐데요. 타임리 캠퍼스 1기 저희 진행 중이고 다음 주 그 10월 중에 전체적으로 1기가 마감되면서 또 2기도 모집하고 있는데 이 캠퍼스 관련된 개발자 캠프에 관련돼서는 할로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요. 외에 저희 타임리 캠퍼스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선 마케터가 되는 그런 캠프도 보시면 준비가 돼 있고요. 타임리 캠퍼스.kr입니다. 한번 들어오셔서 물론 신청을 해주셔서 보셨겠지만 마케팅 캠프, 그 다음에 글로벌 이노베이터 캠프는 창업 캠프입니다. 현재 1기가 진행 중에 있고 1기 진행 중에 저희가 투자자가 매칭이 되는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인터뷰 그 투자 매칭을 위한 저희가 이제 투자사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더 깊은 그 이제 미팅을 위해서 별도로 또 어레인지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창업 쪽 이미 하셨거나 예비 창업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음 창업 캠프 글로벌 이노베이터 캠프는 이제 창업 캠프인데요. 여러 투자사들을 굉장히 만나기 힘드신 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성은 전체 이제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IR 자료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그리고 특히 글로벌 쪽에 초점 맞췄기 때문에 해외 쪽에 있는 그 피칭 그 자료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투자사들 해외 쪽 투자사를 만나는 부분에 조금 국내에서 진행하는 거와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1기의 그런 화면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프라이머 사제 쪽에 이제 했고, 전체적으로 IR을 직접
투자사에게 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IR 작성에 관련돼서 뭐 단순 문서를 어떤 형태로 만들까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현직에 계신 투자사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의 내용들이 IR 자료에 담기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투자사와 저희가 같이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선발이 되고 선발이 되면 이제 결제를 하셔야지 수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2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저희가 내 강의실 마이페이지에 내 강의실로 들어가면 다시 보기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 이노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셨던 뭐 프라이머 사제나 빅베이슨이나 해외에 계시는 이런 해외 쪽 투자자들한테 영문으로 피치. 그래서 영문과 네. 국문 둘 다 이렇게 피칭을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한국 분도 계시니까 영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한 10년 동안 디자인 엑셀레이터를 운영을 했고요. 실리콘밸리에서.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디자이너 풀들과 스타트업들 많이 인큐베이팅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타임리 캠퍼스를 조금 더 스케일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창업자와 여러분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분들을 소개하는데 의미를 두고 이 사업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타임리 캠퍼스에 옮겨오지 못한 그런 투자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노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맞는 투자사들을 잘 연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리인턴십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나중에 요거는 대학 단위로 또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학교에 계시면 이제 학교에서 주최하는 프리인턴십 코스에서 일부 참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턴십에 참여했는 기업들은 유튜브에 타임리라고 치시면 타임리 채널이 있는데요. 인턴십에 참여하는 기업 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HR 담당자들한테 저희가 직접 이 캠프 프로그램이 끝나면 레주메와 이제 채용 추천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타임리 캠퍼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론님. 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론이라고 합니다. 광고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론이고요. 오늘 타임리 쪽에서 이제 초청해 주셔서 이제 비전공자의 아마존 개발자 취업기라는 이제 1시간짜리 짧은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사실 제가 어떻게 아마존 개발자 되는지는 여러분 아무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저 사람이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뭐 책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뭐 자수성가기 성가기 내가 어떻게 뭐 10억을 벌었다. 내가 어떻게 뭐 서울대를 붙었다.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거 자랑하는 세미나가 아니고요. 이게 비전공자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아마존이나 팽 이런 큰 이제 IT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세미나를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쪽으로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제가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분, 40분간 하건데 굉장히 쫀쫀할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디스클레이머가 있죠. 나중에 제가 이제 어디 뭐 편지나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15년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표현이나 개그들이 정서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하 세미나의 내용은 저의 의견이지 타임리 의견을 대표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 의견이지 아마존이나 특정 기업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 세미나는 대놓고 광고를 포함하고 있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광고를 할 거라서 그렇게 지루하진 않을 것입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누군지 잠깐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저는 알론 킴이고요. 인제 처음에 커리어 시작은 이제 다른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인제 저쪽에 세부 생물학 쪽에서 최근에 인제 막 코비드랑 이런 것 때문에 막 그쪽 과학자들 막 힘들고 뜨죠. 그런 사람이었다가 인제 커리어 스위칭을 해서 아마존 개발자로 들어가고 나서 인제 4년 정도 있다가 인제 그룹폰이라는 작은 회사를 약간 한 단계 작은 회사를 들어가서 제가 인제 그쪽에서 시니어 맡다가 최근에는 인제 개발자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인제 간단한 소개고요. 그리고 인제 사진과 좀 다르긴 한데 저거는 인제 대학교 때 찍은 사진이고 인제 현업에서 한 5-6년 하니까 머리가 벗겨지더라고요. 자 그럼 인제 분위기를 바꿔주는 검은 화면이 나왔고 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자 그리고 인제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조미료나 이 빠른 소리나 여러분들이 네이버 뭐 5 분만 검색해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면 보이는 그런 내용은 다 안 할 거예요.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진실되고 이제 엑기스만 제가 인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거를 내용 자체를 어 싫어하는 사람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인제 정말 쇼킹하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어 각오하시고 각오는 아니죠. 준비하시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동안 꽤 이런 뉴스 많았죠. 뭐 억대 연봉에도 분기 클라우드 개발자 뭐 신입 연봉 1 억이 넘는드라 쿠팡 짱이에요. 뭐 그쪽에 뭐 인센티브가 몇 천만 원 그다음에 뭐 워라 밸런스 끝내주고요. 뭐 아침에 뭐 10 시까지 출근하면 되고 뭐 집에서 일해도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제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있어요. 네카라쿠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그다음에 요즘에 또 몇 개 더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 인제 가고 싶어서 막 혈안이 났어요. 그래서 인제 쪼끔만 찾아보면 이런 거 많죠. 뭐 인제 이거는 제가 인제 저쪽에 고소를 안 당하기 위해서 스크린샷은 못 가져왔고요. 뭐 6 개월 만에 뭐 개발자 완성시켜 드립니다. 뭐 자바 1 개월만 있으면 마스터 뭐 쿠팡 가는 게 쉬워요. 아니면 뭐 네카라쿠베 너도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취업 코딩 스쿨 6 개월 만에 무조건 인제 개발자를 취업시켜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거를 솔직히 인제 약간 인제 거품이 빠지고 했는데 굉장히 아직은 많아요. 그래서 인제 현업 사람들한테 들어보면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인제 다 솔직히 마케팅이고 CR도 안 먹히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거 볼까요? 자 네카라쿠베 누가 뭐라 해도 인제 대한민국의 대표 IT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대표 개발자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 여기 나온 사람들이 정말로 인제 뭐 어릴 때부터 과학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뭐 코딩 뭐 스쿨 마에스트로 뭐 학교 이런 거 코스를 밟아오고 기본기를 몇십 년간 다준 사람들이 이제 네카라쿠베에 뽑히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커리어 체인징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제 6 개월 만에 코딩 스쿨 끝나고 인제 개발자 되고 싶은 사람들 혹은 뭐 인제 부트캠프 끝나고 개발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뽑혀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거의 이게 뽑힌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이렇게 되죠. 인제 요즘은 인제 어느 정도 거품이 많이 빠져서 이제 막 헛소리 안 하고 광고도 많이 안 뜨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알죠. 인제 실제로 뭐 절반 이상은 400만 원도 못 받고요. 그다음에 뭐 대부분 다 여기 부트캠프로 나와서 인제 속성으로 된 개발자분들은 개발자가 아니고 코더지요. 코더라고 하면 파견 개발자가 가서 하루 종일 키보드 두드리다가 결국은 뭐 초봉 뭐 얼마 못 받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뭐 억대 연봉에 무슨 뭐 제주도 세미나에 뭐 집에서 일하고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네카라쿠베는 갈 수 없어요. 정말로 인제 exceptional 케이스 1-2%가 있는데 그거는 인제 솔직히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다 뽑혀서 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못 간다고 치고 자 그러면 요즘 약간 이제 힘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 팽은 인제 인터내셔널로 알려주는 거죠. 글로벌리 인제 IT 기업의 최고봉인데 그리고 또 비슷해요. 또 뭐 여기 초봉이 이거 초봉입니다. 인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인제 뭐 한 2억 정도 되겠네요. 이런 걸 받고 들어가는데 그럼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든 저를 포함해 뭐 제가 이제 단언하는 것은 네카라쿠베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왜 그럴까요?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이 대학교들 들어보셨나요? IIT 마드라스, IIT 캠퍼스, 뭐 푸단 유니버시티, 난양 아니면 뭐 싱하 유니버시티, ETH 주리시 모르죠. 사실 뭐 이쪽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 많이 모릅니다. 이쪽 뭐 나라에 있는 사람 모르고 이 공과대학교들요. 이제 전 세계 10등 안에 드는 공과대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인터내셔널 글로벌 이제 코퍼레이트 입장에서는 딱히 인제 여러분이 학력이 어딘지 뭐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뭐 인종이 무엇인지 나이가 무엇인지 아무 상관을 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학벌에서 갈려 나가는 거 없고 여기 인제 커트라인만 들어가게 되면 인제 어느 그 팬 컴퍼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제 사실은 뭐 한국에서 인제 네카르쿠베 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인제 신분 문제가 해결되면 팬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쉬워요. 그거를 인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인제 커리어 패스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인제 외국인 고등학교 다녔고요. 뭐 어디 부자 동네 고등학교는 아니고 한국 안에 있는 미군들이 미군 자녀들이 다니는 이제 외국인 고등학교에 저는 그냥 외국인 자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인제 분자세포 생물학 그다음에 미국 와서 분자세포 생물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냥 이름만 알면 아는 그 전염병 연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현타가 와서 인제 밖에서 인제 프로덕트 매니저 잠깐 스타트업에서 일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컴공으로 인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인제 잠깐 컴퓨터 공학을 공부해서 코딩을 배우고 아마존에 인턴을 한 다음에 아마존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뒤에 커리어가 쭉쭉쭉 인제 같이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여기 쇼킹한 걸 보여 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아마존을 2016 년에 들어갔는데요. 실제로 코딩 공부를 첫 코딩 헬로 월드 있잖아요. 그거를 2014 년에 처음을 쳐 봤어요. 이전까지는 컴퓨터 공학이란 코스를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 정말로 인제 이 속성으로 미국은 속성으로 인제 실력이 되면 인제 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실력 자체가 무슨 엘리트가 아니고요. 정말로 인제 학교에서 배우는 그 기본기만을 가지고 인제 팬 컴퍼니든 다른 모든 IT 컴퍼니의 신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딱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해야 돼요. 뭐 자바를 해야 돼. 이런 게 한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은 아무래도 뭐 옛날부터 한 것도 있고 인제 워낙 풀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엑셀런트 엘리트들만이 인제 저 위 엘리트 리그에서 놀기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풀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엘리트들은 당연히 뭐 원하는 데를 가겠죠. 근데 보통 인제 커리어 체인지 혹은 뭐 세컨 잡 혹은 뭐 정말 대학교에 들어가서 인제 처음으로 공부하고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더라도 충분히 팬 컴퍼니 탑 티어 컴퍼니를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게 쪼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인제 모든 분들이 그게 좀 특수하긴 해요. 여기 컴퓨터 사이언스 개발자라는 분야에 고 부분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인제 이거 간단히 이야기해 드리자면 이제 개발자 튜토리얼 테크트리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입사해요. 그리고 제가 뭐 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 데이터를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대학교 CS 하다가 인제 3 학년 때 인턴을 해요. 졸업한 다음에 입사를 하든지 아니면 인턴 하다가 인제 아예 그냥 뭐 졸업하고 나서 인제 "풀타임으로 오세요." 오퍼가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인제 졸업반은 그냥 놀면서 다니는 거죠. 혹은 인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인제 대학원 갔다가 입사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자기는 조금 더 스페셜티를 찍고 싶다 이러면 대학원 갔 PhD까지 하시고 인제 입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발자는 아니고 리서처예요. 요거는 인제 예외 케이스고요. 혹은 미국에 이런 사람 많죠. 다른 커리어 하다가 저처럼 이제 아니면 대학 들어갈 그 여건이 없다. 나는 바로 인제 바로 이제 공부를 해서 바로 입사를 하고 싶다. 집에 뭐 애 있고 와이프 있고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입들이 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1년 반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코딩 부트캠프 4 개에서 6 개를 한 다음에 실제로 팬 컴퍼니 입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커리어 갔다가 대학원을 리턴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제 비자나 인제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원 자체를 신분이 인제 세탁은 아니죠. 신분 보장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무슨 선제 교육 뭐지 얼리 교육 받고 뭐 이런 거 해서 인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좀 특수하게 개발자 문화가 미국이 좀 특수하긴 합니다. 자, 어떤 개발자가 취업이 될까요?
뭐 당연히 뭐 좋은 개발자가 취업이 되겠죠. 이건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죠. 자, 그러면 좋은 개발자가 뭘까요? 좋은 개발자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누구나 뭐 여러 가지 필드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혼자서 뚝딱뚝딱 뭐든 잘 만들고 프로젝트가 뭐 블락되어 있다면 예전의 경험을 통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고 여러 가지 언어로 코딩도 잘해봤고 뭐 며칠 야근해도 안 쓰러지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다 만져보았고 뭐 클라우드 뭐 AWS 뭐 구글 쪽 뭐 GCP, Azure 등등 플랫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좋은 개발자예요. 자, 문제가 여기 여기 경험, 예전의 경험, 다양한 뭐 다 만져보고 그 경험이죠. 결국은 경험인데 그러면 인제 경영화수 뽑에는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는지 이게 굉장히 패러독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사실 우리가 이거 현실적으로 보자면 저도 인제 개발자 매니저고 거의 하루 하이어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신입 개발자를 뽑는데 너무나도 뉴비고 당연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제 평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프로세스가 어떤 회사든 개발자는 99.99999% 동일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팽을 가든지 아니면 저쪽에 어디 뭐 동네에 있는 스타트업을 가든지 99 인터뷰 프로세스가 99.9999% 동일합니다. 이 0.0000001% 다른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뭐 경력이 있는 신입이나 혹은 뭐 신입인데 뭐 경력이 뭐 20년 있어요. 혹은 자기는 자기 앞으로 인제 패턴 그러니까 뭐 특허가 한 20개 정도 있어요. 혹은 자기 아빠가 트럼프예요. 뭐 이런 경우가 아닌다면 모든 사람이 모든 개발자가 가는 모든 인터뷰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자, 이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인제 HR이죠. 이건 흔히 말해서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이 패스가 되면 인제 리크루터가 연락이 와요, 여러분한테. 그다음에 숙제를 내줘요. "아, 이거 두 문제 드릴 건데요. 요 두 문제 그냥 인제 일 주일 안에 인제 풀어서 주세요." 이게 숙제예요. 그다음에 이걸 통과하고 나면 폰 스크리닝 1 시간 동안 실제 개발자랑 서로 이야기하고 노가리 까면서 인제 코딩도 보고 여러 가지 1 시간짜리 인제 폰 스크리닝 대면 인터뷰를 합니다. 대면이 뭐 비대면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폰으로 인제 라이브를 합니다. 이걸 통과하고 나면 인제 온사이트예요. 온사이트라는 게 흔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인제 뭐 어디 초청받아서 뭐 비행기 타고 가서 뭐 5-6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괴롭힘을 당하는 이제 온사이트 인터뷰입니다. 이 5-6 시간 동안 뭐 각 시간에 뭘 하는지조차도 모든 게 다 인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테크니컬 라운드 여러분 코딩 보는 걸 2 라운드 볼 거고요. 그다음에 디자이닝하거나 문제풀이하는 거 1 라운드 보고 여러분이 어떤 인간인지 비헤이비어 적성 검사죠. 적성 검사를 하는 게 1 시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포뮬러가 99.999% 모든 게 다 모든 곳이 다 동일합니다. 자, 이게 시스템이 동일하고 어떤 식으로 인제 패턴이 있다. 그러면 인제 여기서부터 인제 재밌는 거죠. 모든 곳이 패턴이 있고 실제로 인제 폰 스크리닝 혹은 테크니컬 라운드조차도 1 시간인데 이 안에서 첫 5 분은 어떤 말이 나오고 그다음 10 분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 진행되고 답을 할 때 뭐 요런 방식 단계로 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모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스테이지별 최적화 인제 템 세팅이라고 하나요? 게임으로 따지자면 템 세팅에는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HR 서류 통과를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서류가 잘 통과되는지 혹은 숙제를 받았을 때 이 숙제를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통과를 할 수 있는지 뭐 온사이트 인터뷰일 때 뭐 테크니컬 라운드에서는 이런 단계로 인제 대답을 하면 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고 편하게 인제 잘 진행이 될 수 있다. 비헤이비어 인터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밀당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뻔한 문제들밖에 안 나오니까 요거를 대비하고 나서 요 답변을 미리 적어 가면 그냥 정말 엉덩이 긁으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다 템 세팅과 최적화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공략집이라고 하죠. 최적화된 공략집이 다 있고요. 자, 그거를 알고 싶으면 인제 여기서 광고가 들어가죠. 요번에 인제 타임리 디벨로퍼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각 스테이지별 최적화 세팅과 그리고 인제 기본기 여기 테크니컬 라운드에 어떤 자료 구조가 나오는지 어떤 식의 인제 내용이 나오는지 저희들이 다 인제 이거를 버스를 태워 드립니다. 자, 게다가 또 인제 좋은 게 있죠. 타임리 같은
여기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죠, 언제나. 뭐 운빨조망이라는 것도 있죠. 자, 노력이 통하지 않은 곳에는 백도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시스템 안에 백도어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백도어죠. 이제 백이 있어야 돼요. 미국은 사실 한국보다 더 백이 많이 봅니다. 이 백 자체는 이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이 압박가 계시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자, 이 백도어는 이제 타임리 자체에서 파트너사가 많습니다. 이 파트너사에서 예를 들어 큰 네임들 많죠. 샌드버드도 있고 몰로코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임리 안에서 이제 여기 샌드버드는 몰로코 하이링 디파트먼트랑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백도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고 나시고 나면 이제 타임리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샌드버드에 이제 푸시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여기 샌드버드 찾아가서 이제 문 두드리는 것보다 미리 이제 파트너사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인제 타임리에서 샌드보드를 푸시하는 게 여러분 앞부분의 스테이지에 한 3-4 개는 그냥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과 인제 여기 어느 정도 최적화된 빌드 그리고 인제 약간 노력이 통하지 않은 곳에 필요한 백도어 요 3 개를 가지고 소개를 알고 준비를 하면 누구든지 팬 컴퍼니를 데코라단테보다는 훨씬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 쉬어가는 타임으로 여기 질문이 나왔네요. 결국에는 신분 문제가 해결돼야 선택할 수 있는 상을 이해했는데 혹시 잘 이해한 게 맞나요? 맞습니다. 어 당연히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고 또 인제 미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굉장히 다르긴 한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제 그 학생으로 와서 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해서 인제 그 신분이 인제 바뀌는 경우가 많고요. 인제 취업 신분으로 혹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스페셜티가 있는 분 혹은 이미 한국에서 어느 정도 디그리가 있으신 학위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스폰서십을 해 주죠, 비자 스폰서. 그렇기 때문에 인제 여러분 이거에 관해서는 여러분 개개인 케바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제너럴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어떻게든 미국으로 학생으로 오신 다음에 대학원 마스터로 많이 오죠. 마스터 오면 마스터 오자마자 바로 이제 취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취업이 되고 나면 그냥 이제 학교는 이제 중도 포기가 되는 거고 그게 취업 비자가 이제 학생 비자가 바로 취업으로 바뀝니다. 대부분이 이제 취업 비자를 못 처음에 스폰서를 못 받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학교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많이 오시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이제 브로커를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저쪽에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개개인한테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듣고 이제 여러분들 가끔 이런 생각 있죠. 그 유튜버를 보니까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보니까 뭐 코테를 열심히 풀고 포트폴리오 쌈박하게 빌딩하면 뭐 된다고 그냥 뭐 쉽게 된다고 하던데요. 뭐 이거는 당연히 웃고 넘어갈 수 저는 하이ring 하는 입장이잖아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코테 여러분이 아는 코테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보지도 않아요. 인제 신입사원들이 심사할 때. 자, 보여 드릴게요. 자, 코테 이제 많죠? 여기 뭐 후기 읽어보면 뭐 네이버 뭐 2020년 신입 뭐 코테 후기라고 뭐 이제 문제 자체도 많이 인제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인제 문제가 미국 팬 인터뷰나 미국과 각을 말든 99.99999%로 돌아가는 이 인터뷰에서 코테는 존재하지 않아요. 코딩 테스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테크니컬 코딩 인터뷰입니다. 인제 코테 같은 경우에는 인제 문제를 주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야 되잖아요. 코딩을 치고 뭐 엔터 누르면 인제 코딩이 인제 자동으로 실행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군데를 풀었다 혹은 이제 몇 군데 엣지 케이스를 맞았다 이래서 점수가 나오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인제 실제로 코딩 인터뷰를 하면요. 여러분한테 인제 굉장히 인제 두리뭉실한 그냥 질문이 나가요. 그 질문에서부터 인제 서로 밀당을 하면서 인제 코딩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코딩을 치죠. 그런데 인제 거기 코딩을 치는 데까지 가는 것 그리고 핵심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제 인터뷰어가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코딩을 치다 '아 이건 이쪽으로 바꿔 보자.' 혹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되면 라이브하게 막 코딩도 바뀌어지고
인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인제 너무 잘하는 것 같으면 인제 인터뷰어가 문제를 꼬아 버리기도 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인제 흔히 말해서 앞에 그냥 시험지처럼 주어지고 "코딩을 하세요." 이런 코트가 아니고요. 우리는 코딩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템플릿이 돌아가는지 어떤 식으로 인제 여러분 대답해야 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막 인터뷰 그러니까 예시 인터뷰 같은 거 경험을 저희들이 인제 여기 타임리가 진행하는 디지털 노마드 프로젝트 이기에서 다 인제 여러분 경험을 시켜 드립니다. 게다가 인제 코테 같은 것도요. 문제 패턴이 있어요. 인제 이건 좀 옛날 인제 연식이 있는 분들이 아시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뭐 와우에 뭐 레이드할 때 무슨 뭐 보스 뭐 1 페이즈 2 페이즈는 뭐 어떻게 된다. 뭐 장판 뭐는 이렇게 피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인제 인터뷰 때 나오는 코딩 문제 패턴이 쭉 나와 있어요. 한 12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 패턴 자체도 인제 아예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흔히 CSS 코스나 자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뭐 자바 안에서 뭐 어레이가 뭐예요? 행 항열이 뭐예요? 뭐 해시맵이 뭔가 이런 게 데이터 스트럭처가 아니에요. 그거를 써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문제의 패턴들이에요. 이 패턴들조차도 인제 제로 그라운드부터 다 저희들이 인제 알면 이걸 알게 되면 코테를 풀 때 뭐 새로 본 문제가 없어요. 거의 다 이 패턴 안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인제 여러분이 편하게 인제 머리 안 굴리고 코테 자체도 인제 물 흐르듯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문제 패턴이나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 스트럭처 나오는지 이거를 인제 알려면 저희들이 인제 여기 타임리 디지털 노마드 프로젝트 디벨로퍼 2 기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인제 다른 곳이라는 건 다른 그러니까 다른이 여러 가지 인제 코테나 코딩 인터뷰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인제 곳은 많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 구글 엔지니어가 이걸 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구글 엔지니어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팽 안에서의 최고봉 엔지니어들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뭐 오퍼가 인제 취업 오퍼가 뭐 어디 아마존도 오고 구글도 오고 뭐 애플도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최고위권을 골라갔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 시니어 엔지니어들은 뭐 매일매일 인제 인터뷰를 주는 것도 일이고요. 인터뷰 준비하는 것도 일이고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도 한 정말로 몇 년 동안 계속 인터뷰를 준비했기 때문에 실전에서 인터뷰를 가르치고 그다음 내용을 이제 여러 번 전달해 주는 것은 인제 최고봉입니다. 자 인제 그냥 이게 여기 타임 노마드 프로젝트 이제 앞 광고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사실은 인제 제가 할 말은 다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인제 준비하는 게 어차피 여기 네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어 어디 갔습니까? 여기 확실히 얘기 드릴 것은 네카라 쿠베 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예. 쪼끔만 쪼끔만 그걸 생각하시면 조금만 요쪽으로 준비하시고 인제 버스도 좀 잘 타시고 그다음에 인제 공약집 많이 찾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보다는 훨씬 더 정말로 꿈의 직장이라고 하죠.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다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그거 여러분들이 자주 이야기했던 질문들 있잖아요. 인제 여기 제일 뒤에 보통 해 놨어요. 제가 여기에 보통 뭐 FAQ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인제 여기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부터 여기 채룸에 올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인제 20분 정도 남았는데 계속 이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지금 이제 여기 들어있는 것부터 해요. 저 챗룸에 있는 것부터 할게요.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알론이라 불러주세요. 다른 영미권 나라에도 적용이 되나요? 학점은 어느 정도 중요하나요? 꼭 만점을 받아야 되나요? 저는 미국에서 인제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다른 영미권 호주, 싱가포르 이쪽으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자, 학점은 어느 정도 중요하는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인제 대학을 졸업하고 죽을 때까지 학점을 공개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레주메가 있죠. 레주메가 인제 한국 레주메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은 자소서죠. 미국은 레주메라고 합니다. 미국 레주메에는 대학 어디서 나왔는지 학위가 뭔지만 적혀 있고 학점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학점이 아니면 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인제 신경 쓰지도 않고요.
팽 신입 나이대 어느 정도 되나요? 17살짜리도 있고요. 40살도 있습니다. 자, 팽 코리아 오피스도 동일하나요? 팽 코리아 오피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제 팽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커트라인은 비슷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게 좀 프로세서가 달라지죠. 이거는 회사 케바케가 심합니다. 어 자, 영어를 잘해야 되나요? 신입 나이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레주메에 나이가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뭐 성별도 안 적혀 있고요. 당연히 사진도 안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는 어디서 나오고 어떤 프로젝트하고 어떤 경력이 있다 고거만 하고 그것만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신입을 뽑고 나면 정말로 17살짜리 술도 못 마시는 애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인상 깊었던 데 50 몇 살 되시는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할아버지는 아니죠. 그냥 은행원이었다가 일찍 은퇴하시고 이제 코딩 쪽으로 이제 준비하셔서 들어오신 아마존 인턴십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자, 영어를 잘해야 되나요? 굉장히 이제 미묘한 문제지요. 자, 어떤 대답을 많이 들으셨나요? "아, 영어를 못해도요. 그 뭐 인제 코딩만 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 못하면 뭐 인제 어떤 큰 회사에서는 뭐 번역가도 붙여 드리고요. 뭐 많은 걸 해 드립니다." 다 개소리예요. 그거는 실제로 인제 영어를 못해도 다른 것으로 인제 충분히 그 마이너스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이제 정말로 시니어나 아니면 "나는 내가 뭐 자바를 만들었다." 이런데 영어를 못한다. 노 프로블럼이죠. 당연히 뭐 하루 종일 24 시간 번역과 통역을 붙여 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 정도로 인제 영어를 못한다가 커버가 될 정도로 다른 게 빼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서도 그런 식으로 슈퍼스타 취급받는 사람들 한두 명밖에 없어요.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 당연히 그러니까 업무를 처리할 만한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읽고 말하고 쓰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제 어느 정도 생활 커뮤니케이션도 당연히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고기가 기본 커트라인이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차피 인제 대학교 졸업하고 신입으로 들어온 개발자들 실력이 다 고만고만고만해요. 자, 그러면 실력이 다 고만고만한데 언어의 문제가 장벽이 있는 사람을 뽑을까요? 아니면 언어의 장벽이 없는 애를 뽑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인제 언어의 장벽이 있는 사람이 마이너스를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지만 여러분들이 인제 영어를 못해도 들어간다 이건 다 개소리고요. 정말로 영어를 어느 정도는 인제 그거 회화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정말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달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이메일 같은 거 쓰고 이제 다큐멘트 문서 같은 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자, 그다음에 군대 미안합니다. 전 그쪽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인제 방위산업병이나 중간에 인제 산업요원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기 있는 거기에 있는 거기로 혹시 소프트웨어나 개발 쪽으로 가셨다면 고게 충분히 인제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되나요? C샵인가요? C++인가요? 파이썬인가요? 고인가요? 자바인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회사에 들어가면요. 팀바이 케바케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다르고요. 팀마다 다르고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 하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인제 새로 배우게 됩니다. 운이 나쁘면 이거를 뭐 주말 만에 인제 배워야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자, 문제가 하나의 언어를 잘하면 하나의 언어가 알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언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 있는 뭐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고거는 모든 다른 언어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알고 있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제 로지컬 띵킹 혹은 이제 코딩을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직에서 2-3년 굴린 개발자들은 프로그래밍 언어 한 5-6개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인제 이게 책방으로 들어가서 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채용 비율 어떤 쪽을 더 선호하나요? 99%는 다 그냥 일반 제너럴 개발자입니다. 다 백엔드고요. 스페셜티를 찍고 들어가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프론트엔드 디벨로퍼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디벨로퍼입니다. 이 두 개 스페셜티로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다 제너럴한 인제 개발자로 들어가서 뺏겼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서 새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지금 현직에서 사람들이 쓰는 것 너무 괴리가 너무 차이가 많고 프랙티스나 새로 들어오면 새로 다 배워줘요. 새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뭐
여기 지금 이런 프로그램처럼 이제 짧게 뭐 3-4개월만 준비하고 이제 입학 그 팽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가 어차피 들어가서 새로운 걸 다 배우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분이 뭐 하버드를 나왔건 뭐 어디 정말로 어디 중국이나 저 누가 들어도 뭐 모르는 그런 이제 학교를 나왔든 이런 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제 기본기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성립됩니다. 그래서 백엔드 채용비 이런 거 다 상관없고 거의 다 제너럴하게 들어가면 백엔드부터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비스가 100개 있다 그러면 90개 정도는 백엔드 서비스예요. 자, 그다음에 미국 취업을 목표로 미국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토종 한국인이 받을 만한 장학금이 있을까요? 전액 지불하고 다시 이건 케바케가 너무 심하네요. 제가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타임리 캠퍼스 통해 미국 취업할 경우 비자 취업을 연계해 주시나요? 이거는 제가 타임리 소속이 아니라서 잘 대답 못 하는데 이거는 타임리 요쪽에 이제 문의를 하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취업 연계 혹은 지원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H1 비자는 사실 로또가 추첨이라 추천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J1으로 가야 되나요? J1 비자, L1 비자 같은 경우에는 받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회사 같은 많은 회사 경우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H1 비자, H1B로 있거나요. 그래서 로터리를 하죠. 로터리가 아마존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H1B 로터리가 3번이에요. 3번 다 떨어지면 이제 미국을 못 하죠. 자, 그럼 아마존은 이제 정말 이제 변호사 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아마존 미국 지부에서 일을 못 하니까 약간 편법을 써서 저기 아마존 캐나다 지구 2 시간 거리에 있는 캐나다 지구에서 한 6 개월 정도 보내 놓고 그 중간에 이제 변호사들이나 회사에서 다 이제 서류 중개나 이제 다 하죠. 그래서 새로운 비자 스폰서를 들여서 다시 미국을 들어옵니다. 큰 회사들은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이제 프로세스와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딱히 미국에 인제 정말 못 간다. 특수한 이유로 미국을 못 들어가게 되었다 말고 어떤 식으로 미국을 갈 수 있는가 찾다 보면 다 많은 부분에 이걸 다 지원 가능합니다. 대부분 경우가 이제 '아 나는 미국을 비자 스폰서 안 되겠지.' 해서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인데 이거는요. 사실 여기 프로세스 중에서 처음에 인제 리크루터가 연락이 왔을 때 리크루터는 여러분한테 코딩 문제를 하지 않아요. 보통 비자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프로세스를 하지 그래서 처음에 한 15분 만에 15 분이 이제 리크루터 토크할 때 다 인제 그게 정보를 받아냅니다. 회사 자체에서 인제 이거 여러분 상황에 대한 비자 스폰서나 이거 취업 문제를 해결 못 해 주겠다 그러면 빠이빠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뱅이나 큰 컴퍼니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케이스를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관련하여서 데이터 분석하는 인력이나 인공지능 모델 MLOps 대신 선호도가 궁금합니다. 이쪽은 다 리서치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사이언티스트나 ML 사이언티스트로 많이 스페셜티로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트랙이 다른데 사실 비슷해요. 프로세스는 다 똑같고요. 대신에 이제 질문 같은 걸 할 때 이제 코어 이제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ML 쪽이나 요쪽에 이쪽 그 컨텐츠 쪽으로 좀 더 질문이 들어가죠. 어 모델링 MS 수업 근데 이쪽으로 제대로 인제 커리어를 가지고 싶으면 이거는 스페셜티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야기했지만 프로덕션이 아니라 저긴 아직까지는 리서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가고 싶으시면 이제 마스터 디그리 혹은 쪼끔 더 인제 자기가 인제 이쪽을 선구자가 되고 싶다. PhD를 찍고 나서 이제 회사로 들어가면 엔지니어가 아니고 리서처로 이제 트랙을 타게 됩니다. 고쪽으로 약간 다른 트랙이에요. 팬 입사 후 한국처럼 장기적으로 다닐 수 있나요? 해고가 자율해서 쉽게 잘리진 않을까요? 큰 회사를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언제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주마다 다른데요. 근데 인제 팬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인제 해고가 자유로운데 여러분들이 wrongdoing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매니저의 싸대기를 날렸다. 이런 정도의 그냥 불법을 지르지 않는 이상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큰 회사는 하해를 시켜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와서 어느 정도 이 웅해웅해 할 수까지 굉장한 많은 인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 시간적으로 투자돼야 되고 돈으로도 투자해야 되고 10 번을 가르치는 시니어도 그만큼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뽑아 놓은 사람을 파이어링을 거의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팽에서 정말 intentionally 자기가 원해서 이제 해고를 당하고 싶으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잘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잘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인제
그냥 그 빡겨 먹이고 그냥 다른 회사로 인제 다른 곳을 전직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뱅 같은 컴퍼니 2에서 3년 후에 다른 뱅으로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게 그거 컬처로 되어 있고요. 타임리에서 수강받으려면 한 가지 언어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걔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나요? 어 아. 쟁고, 플라스크 이런 거 안 알아도 됩니다. 자, 한 10개 정도 기본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죠. 스택부터 시작해서 쭉쭉 있는데 그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으냐 한다면요. for loop 돌릴 수 있고 if loop 돌릴 수 있고 기본적인 인제 코드를 돌릴 수가 있으면 됩니다. 장고나 플라스크나 인제 저쪽으로 인제 라이브러리나 그런 거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리커시브로 트리 스트럭처를 돌리거나 아니면 어레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다이내믹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저기 실제로 펑션이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 콜이나 이런 거 스트럭처 시스템 디자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파이썬 기본기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인제 2 기에서는 여기 인제 그 정말 전자 최고의 버스 드라이브들이 있죠. 여기 구글 엔지니어들 이분들이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립니다. 해외 회사에서 위로 진급 안 하고 실무나은 진급증을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진급이라는 의미가 많은데 이거죠. 이제 개발자에서 개발자 매니저가 되는 거죠. 혹은 개발자에서 시니어 개발자가 되는 거죠. 어 시니어 개발자 되는 거는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잘나면 인제 시니어 개발자 됩니다. 인제 경력이 쌓이고 어느 정도 준비된 것도 많고 인제 머리도 많이 벗겨지다 보면 인제 시니어 개발자가 됩니다. 실무진이죠, 시니어 개발자는. 자, 여기서부터 인제 진급을 하면 당연히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시니어 개발자 같은 경우는 한국 돈으로 한 3억 에서 4억 정도 받습니다. 시니어 개발자는 인제 한 3 에서 5년 차 사람들이고요. 실무나 경우 많죠. 실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인제 저처럼 매니저로 가는 거죠. 매니저가 개발자의 대빵이 아니라요. 대발자의 시다발입니다. 이제 흔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저쪽에 프로덕트 매니저나 비즈니스 쪽으로 이야기하고 마일스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커리어 패스 알려주고 프로모션 도와주고 이런 문서 작성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인제 그 매니지먼트 트랙이 아예 이제 롤이 달라요. 개발자 실무 롤이 있고 매니지먼트 리더십 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계속 인제 실무만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제 매니저 남 시다발이 해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나만의 내가 이제 코딩하는 걸 좋아하지 남을 가르치거나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이런 걸 싫어한다. 리딩을 싫어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IC라고 하죠. individual contributor 실무만 보는 사람으로 정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여러분이 인제 그 취향과 인제 어떻게 가고 싶은가에 따라서 트랙이 달라요. 근데 인제 나이가 5년 차 7년 차 됐다고 실무진에서 바로 이제 매니저 팀장으로 가진 않아요. 아예 롤이 달라집니다. 제프 딘과 같이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도 그렇네요. 타임리는 재직자가 이직 준비를 할 수 있으면 근무 시간이 어 이 경우 노아님 이직 준비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인가요? 근무 시간에 필수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은 이제 기수마다 약간 다른데요. 1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7-8시 시작했습니다. 2기 같은 경우에는 인제 5 시인가 4 시에 그런 식으로 시작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인제 저희들이 인제 타임리에서도 여러 기수로 인제 동시에 진행이 될 거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 타임리에 질문해 주시면 "이번 기수에는 어떤 시간에 하신다." 요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인제 실제로 지금 현직에서 일하시다가 현직에 정말 엔트리 개발자시죠. 그다음에 자기 인제 중간에 일하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한두 시간 정도 인제 강의 들으시고 인제 다시 현직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그 이제 약간 일찍 마치시고 요거 들으신 분도 많고 요거는 유동적으로 조절됩니다. 하루에 1 시간씩 매일 있는 게 아니고요. 일 주일에 보통 2번 정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힘들을 점면 좌절했던 경험이 있는 가 많습니다. 미국은 그 흔히 말해서 이제 정치질이 굉장히 심해요. 한국도 정치질 심하지요. 근데 미국은 그게 넥스트 레벨인 게 인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과 인종끼리 정치질이 굉장히 심해요. 자, 경력이 3년 정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 취업을 희망하고 싶습니다. 이직할 때 도움이 될까요? 포트폴리오 인터뷰에 제일 집중을 할 때일까요? 그 준주님 솔직히 이야기 드리자면요. 이직할 때 개발자 매니저 입장에서 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장짜리 여러분 레주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0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사실
그거 준주님이 이제 평가가 다거든요. 그래서 경력 기술서 같은 걸 포트폴리오와 경력 기술서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은 이제 링크인이죠. 링크인에 올려 놓으셔야 되고요. 이제 레주메에서는 그냥 뭐 보통 한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 한 4-5줄 정도 소개로 끝납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인터뷰 때 여기 비헤비어 라운드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 그런 식으로 자랑하는 라운드거든요. 그럴 때 인제 어떤 식으로 기존에 인제 준조님이 했던 인제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전달하는 것을 인제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뭐 프로젝트 뭐 이 링크를 들어가면 재개된 프로젝트 코드 베이스랑요 돌아가는 걸 다 구현하는 거 적혀 있습니다. 그거 아무도 안 봐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제 딱 얼만큼 자기가 한 거를 잘 정리해서 잘 전달할 수 있냐 그걸 봅니다. 그리고 경력 3년 정도 있는 상황이면 인제 취업 희망하고 있으면 엔트리보다는 엔트리 쪽은 코테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코테밖에 없어요, 코딩 테스트. 하지만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인제 준지님처럼 한 필드에 굉장히 깊은 knowledge나 실무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를 얼만큼 잘 끌어낼 수 있는지 약간 인터뷰에서 준비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타임리에서 곧 인제 실무 그러니까 엔트리가 아니고 이제 트랜스퍼 사람들 3 에서 5년 차 사람들이 미국에서 인제 트랜스퍼 한국에 있는 경력을 인제 바로 인제 카피 페이스트해서 미국으로 트랜스퍼하는 고거를 도와드리는 것도 곧 인제 저희들이 인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에서 국세청 프로그래머 공부했는데 당연하죠. 거버먼트 잡이고 프로그래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경력이 제로예요. 쪼끔이라도 경력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필드에서 실무의 경험이 학교에서 뭐 3년 동안 이제 책 판 것보다 압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쪼끔이라도 있다 굉장한 플러스가 됩니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자,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예. 대학원 같은 여기 다시 Q&A로 들어가서 대학원 같은 경우는 2 년이죠. 2년 PhD 찍을 거 아니면 가지 마시고요. 대학원은 정말로 신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거요. 인제 실무에서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인제 조금 더 실력을 키우고 이제 '입사하고 싶다.' 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차라리 인턴십을 하나 더 하시든지 그냥 바로 들어와서 실무로 배우는 게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자, 타임리 같은 경우 프로그래밍 스킬보다는 코딩 인터뷰에 집중한 과정 사용들 예, 당연합니다. 타임리에서는 파이썬을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을 기본기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인터뷰가 진행되는지 이걸 어떤 식으로 인터뷰 내용이 되는지 그쪽을 가르쳐 드립니다. 파이썬은요 뭐 인풋이 뭐 인티저가 있고요. 뭐 어떻게 되고요. 리턴은 이런 식으로 쓰고요. 뭐 if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고 루프를 돌리면 for 루프를 쓰면 됩니다. 이런 건 절대로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건 다 기본기로 알고 계시고요. 대신에 이런 거죠. 인제 여러분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 어레이 데이터가 있죠. 어레이가 한국말로 좀 다르더라고요. 행렬인가? 고런 거 있는데 이런 행렬에 관한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행렬에 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요런 식으로 인제 접근해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런 문제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요런 패턴에는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인제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행렬 말고도 행렬은 어레이는 굉장히 간단한 거죠. 뒤로 가면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뭐 맥스, 힙 같은 것도 약간 흔히 말해서 이거는 뭐 알 법도 하고 모를 법도 하고 학교에서도 안 할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곳은 하고 어떤 사람 알고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데이터 스트럭처는 다 인제 보호를 해 드립니다. 여기 구글 엔지니어들이 직접 자기가 만드는 자료 구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잉글리시는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최대한 인제 잉글리시는 잘 공부를 많이 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코딩 스킬보다도 잉글리시 스킬이 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풀 재택근무 가능한 거에 포지션에 따라서 풀함이 리모트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제 우리가 시국이 변하고 어떻게 따라서 다른데 풀 재택근무를 가 가능 풀 재택근무 가능하다라고 인제 아예 그쪽으로 인제 사람을 뽑아가는 회사들이 많고요. 포지션 자체도 아예 오프 사이트냐 온라 리모트 온리냐 하이브리드냐 이렇게 아예 나눠서 뽑더라고요 인제 패러다임이. 그래서 인제 풀 재택근무 가능한 아마존은 아니더라도 트위터는 100%풀 재택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 안에서 다 인제 옵션이 있습니다. 자, 멘탈 관리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거 시작하고 나면 한 100 군데 애플리케이션 내면 99 군데 다 떨어져요. 그냥 한 군데만 되면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인제 뭐 또 이거 코딩 인터뷰를 준비하는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은 실제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인제 여러분 서류도 하루에 뭐 20 군데 정도 내고 이래도 연락도 안 오는 곳이 태반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타임리에서도 백도어도 써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인제 쉽게 인제 패스해 드린 앞에 서류적인 패스하는 그런 것도 다 가르쳐 드립니다, 코스에서. 그래도 인제 당연히 인제 많이 떨어지죠. 근데 어차피 마지막에 한 군데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거는 멘탈 뭐 떨어진다 해도 인제 멘탈 잘 추스리고 하면 됩니다. 요런 것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제 펩톡으로 요런 거 썰이라고 하죠. 인제 강의하다가 사람들이 지루하거나 머리가 터질 것 같으면 요런 식으로 중간중간 재밌는 썰도 인제 해 드립니다. 알로님 킴님은 앞으로 창업을 하실 건가요? 개발자로 목표가 어떤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창업을 한번 하고 후루룩 짭짭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4-5 년간은 이제 일단은 이제 팬 컴퍼니는 이제 큰 데서 이제 녹봉을 받으면서 인제 어느 정도 수익 커넥션을 좀 키우다가 이제 나중에 창업을 할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인제 한 분님 이게 한 3 년마다 이제 사이클이 와요. '아 내가 여기를 때려치우고 다른 회사를 갈까? 아니면 내가 이걸 때려치우고 내가 그냥 창업을 할까?' 이런 게 옵니다. 그게 사이클이 굉장해요. 미국 대학을 졸업한 현지인들도 취업난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갈 개발자 꿈이을까요? 매트리가 없다 보이는 생각도 좀 막막합니다. 한국 대학 졸업했던 미국 대학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인제 서류상이고요. 인제 어느 정도 인제 엔트리 바라고 하죠. 자 커트라인 그 실력의 바가 맞춰지면 여러분이 인도에서 졸업했든 한국에서 졸업했든 미국에서 졸업했든 아무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게다가 한국이나 중국이 자 지금 제가 인제 일하는 곳에 가면 왼쪽에 가면 인도 애들이 앉아 있고 오른쪽에 가면 인제 중국 애들이 앉아 있어요. 왜 미국에 졸업한 사람들이 다 뽑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인제 미국 졸업하거나 인제 공급보다 수요가 엄청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제 뽑아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 뽑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당연히 미국 사람들 다 뽑겠죠. 그래서 인제 배터리가 없다라기보다는 차라리 미국 시장 그런 거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한국에서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하버드대 들어가는 데 더 인제 숫자 확률적으로 쉽다 그런 말이 있었죠. 비슷해요. 어차피 인제 미니멈 바만 되면 들어와서 웅해웅해 거리는 애들을 다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상관없어요. 어느 나라에서 나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인제 미니멈 여기 바만 해서 인터뷰를 통과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인터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앞에 리크루터들이나 HR 말고는 여러분들 인제 스테이터스 상황이나 여러분들 무슨 어느 나라에 있는 아무 상관없이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뒷부분은 다 그 개발자가 다 인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원하는 뭐죠? 이 사람이 코딩을 칠 줄 아냐? 얘가 내가 새로 들어왔을 때 내가 인제 대가리를 싸 주고 인제 얘를 키울 수 있나?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신문 문제는 인제 첫 라운드만 패스하면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기본부터 타임리 기르 가르쳐 주는 타임리 코스는 없나요? 기본이 정말로 파이썬 뭐 처음부터 가르쳐 드립니다. 고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요 부분은 인제 나중에 한번 한번 타임리에 문의를 해 보세요. 지금 아예 프로그램을 전혀 못하는 사람부터 인제 같이 인제 시작하는 코스는 없습니다. 어 1차 같은 경우 현업 개발자 취준생과 현업 개발자 비용 어떻게 되나요? 실제 취업률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 1차 개발자부터는 진행 중이고요. 아직 한 3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업 개발자가 지금 2분 계시고요. 아니 3분 계십니다. 다 뭐 2년 차 아니 2년 차 less than a 2 year이에요. 그리고 인제 취업률 같은 경우는 인제 곧 되겠죠. 근데 중간에 한 분 이제 아마존 인터뷰가 와서 한번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인제 타임리 인제 홈페이지 가면 앞에 대문짝 하게 뽑혀 있겠지요. 자 미국의 팽 같은 경우 거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나요? 아닙니다. 미국의 팽은 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시애틀에도 있고요. 주마다 오피스가 하나씩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저희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을게요. 이메일 주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저 링크인이 여기 있고요. 이메일 주소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조금 더 오래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디벨롭 BB 지금 타임리 가셔서 어플라이 하시면 이제 저희를 이제 강사로 이제 만나서 이제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기본 코스는 지금 뭐 프로그래머스라든지 외부에 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멋쟁이 사자처럼 뭐 이런 것들도 추천드리고 그래서 기본 코스는 인프런 뭐 이런 데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시면 본인한테 맞는 일정과 코스 거기 있을 것 같고 저희 코스를 알론님 저희 강의실에 있는 거를 공유하셔서 전체 세부 커리큘럼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는지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링크를 어, 예, 제가 공유를 예, 할까요? 예, 제가 공유해 주세요. 띄워놨습니다. 예, 제가 띄워놨습니다. 그러면 어, 저희 코스 한번 잠깐 알론님이 진행 중이신 프로그램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주 지금 이 강의 목록입니다. 쭉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저희가 요약해서 해놨는 코스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탭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1주차, 2주차, 뭐 4주차, 뭐 5주차에서 14주차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리코드하고 이런 문제풀이 쪽 도와드리는 부분하고 이제 면접 준비할 때의 막 인터뷰인데요. 그 코스가 여기 보면 이제 실전 여기 리코드 패턴 뭐 이런 강의들 쭉 진행해 주셨고 가장 핵심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 면접인데요. 실전 면접을 위한 모의 면접인데 알론님께서 직접 이제 스케줄링을 그때부터는 원어원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원어원에서 실제 인터뷰어와 인터뷰이로서 이제 코딩 면접하는 거, 그다음에 기본적인 뭐 이런 것도 진행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몇 번 이런 식으로 실제 경험해 보면요. 실전에 들어가면 인제 정말 엉덩이 긁으면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인제 네. 뭐 당황스럽거나 그런 뭐 그 서프라이징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혹은 인제 시나리오를 적은 대로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돼요. 예,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인제 담당하는 것은 In that case, it would be the same. 예. 그래서 요거 잠깐 보여드리려고요. 예. 보여드 예. 예, 예. 일기, 예, 실전 면접자의 민건님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마침 하나 있는데 그걸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인제 1대1 원어원으로 진행한 And the output should be a tree node, a single tree node. Yep. The parents, the lowest common ancestor. Okay, LCA. Okay. Okay, so I'm thinking about some cases I might encounter during the solution. 이 부분 뭐 어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인제 먹 인터뷰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가는 단계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어 이게 제가 인제 문제를 주고 나서요. 그다음에 여기 대답하시는 분이 지금 영우님이실 민석 님이실 거예요. 민석 님이 하는데 중간에 저거는 이제 희한하게 된 거는 그냥 인제 인제 여러분이 메모라이즈 하기 쉽도록 인제 그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인제 다 가르쳐 드리고 이제 이 패턴대로 저기 이제 민석 님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문제 같은 경우 문제를 주고 나면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인제 인터뷰어한테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인제 문제 코딩을 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인제 인터뷰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인제 다음에 이제 코딩을 치기 시작할지 코딩을 다 치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인제 대화를 끌어야 될지 고거를 쭉 다 포뮬러를 적은 겁니다. 이게 사실 돈 부분이죠. 이 패턴을 계속 인제 목을 한 3-4번 돌리다 보면 이게 그냥 몸으로 익혀져요. 그렇게 되면 인제 따로 인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들 서프라이징하게 이거 없이 인제 쭉 그냥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게 진행 못할 정도로 아예 그냥 지문 자체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아예 이거 답을 모르겠다, 못 풀겠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도 다 짜 드리고요. 그래서 고거를 하나하나 다 경험해
보기 위해서 시나리오별로 저희들이 이제 목을 돌립니다. 문제도 당연히 이제 선별해서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목 인터뷰는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팬 컴퍼니에서 나 다른 미국 이제 IT 회사에서 인터뷰할 때 똑같이 돌아갑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아니고 그쪽 회사 사람이 앉아 있는 거겠죠, 질문을.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야지 사실 뭐 한국의 이야기 드렸지만 카카오 코테나 한국 코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를 줘 놓고 이거를 그냥 혼자서 알아서 풀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밀당이에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모르면 알려 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다가 인터뷰어가 이제 문제를 바꿔 버릴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 보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굉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 스트럭처에 기본적으로 요런 데이터 스트럭처가 쓰여진다. 그리고 이 각 데이터 스트럭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 기본기도 이제 드라이브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리코드 쪽에도 문제은행 전부 다는 뭐 당연히 못할 거고 그거를 잘 풀기 위한 패턴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어프로치하고 또 그렇죠. 저런 문제 이렇게 한 그런 1200개 정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 해 예 보면 패턴이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게 저희 코스의 좀 차별화인 것 같습니다. 질문 더 있으실까요? 해외에서 타임리 코스 수강 가능한가요? 2기 다음 기수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해외에서 타임리 수강 가능합니다. 시간이 맞는다면요. 그리고 예, 이기 온라인 코스입니다. 온라인 예, 코스예요. 온라인 코스. 그리고 인제 2기 다음 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타임리랑 인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다른 멘토분들 계속 이제 영입을 하고 있어서요. 계속해서 저희 알림을 해놓으시면 구독과 받아보실 수 좋아요? 있습니다. 예, 그건가요? 구독, 좋아요 구독과 같은. 좋아요인가요? 예, 저희 알림 신청하는 저기 란이 있으니까 해놔주시면 뭐 2기에 아니시면 다음 기수에 알림 해놓으시면 됩니다. 질문 또 하나 들어왔네요. 네, 기본적인 개발 실력 및 영어 실력 필요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영어를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요. 제가 뭐 if statement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가르쳐 드릴 수는 있죠. 근데 굳이 왜 저한테 그런 거죠? 예. 이거 정말 한국에서 훨씬 더 쉽고 이제 잘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굳이 왜 그거를 이제 아마존 개발자 혹은 이제 구글 개발자한테 듣고 싶냐는 거죠. 예, 저희 쪽에 문의 있으시면 뭐 여기에 채팅이나 이메일이나 전화로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접수 마감이 9월 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원을 하시면 전체 지원자분들의 전체 이제 Q&A 했던 것들을 저희 이제 가르쳐 주시는 멘토님들하고 같이 취합을 해가지고 시간하고 콜스하고 뭐 한 4시 정도 지금 잡고 있는데 주니어가 많다, 신입이 많다, 뭐 아니면 재직자 중심이다 이런 것들도 최종 정해서 선정되는 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많이들 지원해 주십시오. 네, 알로님 그러면 네, 더 저는 질문, 뭐 더 혹시 뭐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계속 계시면 제가 질문 대답해 드릴게요. 네,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메일, 알로님 거와 저희 타임리 캠퍼스에는 질문 있으시면 여기에 있는 사이트에 나오는 주소로 이메일 문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또 남아주신 분들 20분이나 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